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4일 오후 1시입니다. 오늘 오전에 최서원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지출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제3고심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어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총 22년 형기를 마치고 오는 2039년 87세로 만기 출소가 예정된 셈입니다. 이걸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재판이 아닙니다. 재판은 죄를 벌하는 것이지 인간을 벌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말살입니다. 인간 말살의 정치 재판입니다. 대법원 3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오늘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제3고심 선고공판에서 파기환송심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혐의가 많아가지고 합산하니까 이렇게 형량이 높아진 겁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 벌금 200억 원에서 형량이 줄었는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깎였는데도 징역 22년입니다. 합산해서. 파기환송심 판결에 특검은 불복해서 재상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고 오늘 최종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이것은 불공평한 재판이다, 납득할 수 없다 라고 작심을 했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우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받을 죄를 준다면 충분히 아무런 불평 없이 받을 사람입니다. 징역 22년이면요 연쇄살인 사건이나 국가반역죄에 적용될 만한 형량입니다. 한 사람 죽여도 이렇게 요새 살인죄도 징역 10년입니다 보통.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흉악범입니까? 박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내통을 해가지고 안보를 허물고 김정일에게 금품 건네주고 거짓 선동으로 원자력 산업을 망가뜨리고 가혹한 불법 수사를 지시를 해가지고 자살자들을 속출시키고 한국 국적인 탈북민을 안대 가리고 손발 묶고 해서 북한에 넘겨주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뇌물죄라는데 왜 박근혜 수중엔 한 푼도 없습니까? 그건 다 재단에 들어갔잖아요. 재단에 들어간 돈이 어떻게 뇌물로 둔갑할 수가 있는지,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대통령을 뇌물죄로 걸기 위하여 동원한 이 법률 기술자들이 머리를 써서 만든 이 법리, 관례대로 받은 국정원 예산 등에 대한 교묘한 법리, 요거를 퇴임 후 문재인과 그 부하들에게 걸게 되면은 어떤 형량이 나올지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오늘 박근혜의 모습은 5년 뒤 문재인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대통령 탄핵도 가혹한데 여기에다가 징역 22년이면은 이건 재판이 아니고 인간 말살을 목표로 한 계급투쟁론자들의 숙청극입니다. 숙청극입니다. 이 계급투쟁론자들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잡아들이고 괴롭히고 죽이고 할까요? 계급투쟁론의 핵심인 공산주의자들이 죽인 사람들 통계를 내면 한 2억 된다고 그럽니다.
공산주의가 가는 곳에, 계급투쟁론자들이 가는 곳에 피의 강이 흐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자기 편, 자기 계급에 속하지 않으면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적폐로 봅니다. 쓰레기로 봅니다. 인간을 쓰레기로 보면은 인간 말살에 대해서 쾌감을 느낄지언정 양심의 가책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추어탕 먹을 때 미꾸라지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먹습니까? 왜냐? 미꾸라지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 자유민, 대한민국 건국 세력, 대한민국 수호 세력, 대한민국 발전 세력, 문명 건설 세력에 대해서는 추호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한 재판 아니면은 이런 형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져가지고 비명에 간 유경수, 박정희 딸에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이 자랑하는 K방역의 성공은 박정희가 토대를 만든 의료체제, 중화공업 건설, 박근혜가 정비한 질병관리체제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를 대하는 태도는 음수사원을 모르는 배은망덕의 판결입니다. 음수사원, 우물물을 아주 벌컥벌컥 들이키는 이 문재인 정권이 그 우물 판 사람에게 전혀 감사하는 사람이 뭐 없고 그 우물에 침을 뱉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의가 구현되었습니까? 박근혜 87세까지 감옥에 있으라 해가지고 정의가 구현되었습니까? 당시 새누리당 탄핵파, 60명 넘는 탄핵파, 오늘 기분이 어떻습니까? 정의가 구현되었습니까? 김정은과 싸우는 자당의 대통령의 등에다가 비수를 꽂아 탄핵시키고 감옥에 가고 하는 것을 박수 쳤다가 요사이는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침묵하는 이 탄핵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무덤에 갈 때까지 꼬리표로서 영원히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오늘 박근혜 모습이 5년 뒤 누구와 겹치게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행위를 법적으로 규정을 할 때 어떤 형량이 나올까요? 거짓 선동으로 완전히 허위 정보로 원자력 산업을 파괴한 것, 울산시장 부정선거 관여, 그리고 기무사가 탄핵 사태가 악화될 때를 대비해서 통상적으로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이걸 친위 쿠데타, 무슨 반역이나 일어난 것처럼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조작해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그 여파로서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든 것. 요사이 쏟아지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수사를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법 행위를 많이 남긴 책임, 반역적 대북 정책, 이거 다 합산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만약 형사소추가 이루어진다면은 형량은 어떻게 계산될지 그 근거가 바로 박근혜 징역 21년이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약 60%에 이른다는 것을 보면은 약간 절망감을 느끼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은혜도 모르고 잔인한 사람들이 되었느냐? 아무리 선동된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국민에게 가장 어울리는 대통령이 문재인이었구나. 이승만, 박정희는 너무나 과분한 대통령이었구나 하는 생각까지
갖게 하는 오늘의 재판이었습니다. 이건 재판이 아닙니다. 이건 숙청입니다. 감사합니다.